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장맛비는 다행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소나기 소식은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았던 장맛비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된 가운데 정체전선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내렸던 빗줄기도 대부분 멈췄습니다. 모레까지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잠시 주춤했던 대구와 경북의 기온도 낮부터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32도, 안동 31도, 포항은 27도 예상됩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 말 그대로 푹푹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 속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토요일부터 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전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가장 많은 곳이 경북이기도 합니다. 잇따르는 산사태에 산림청은 늦게나마 예방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를 덮친 나무 한 그루,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인도관리원이 톱으로 나무를 베어내 치웁니다. 수로에 꽉 차 있던 흙과 나뭇가지들을 치우자 막혀있던 물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이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뒤쪽으로는 가파른 산이 있는데 물을 잔뜩 머금은 흙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계속된 비에 집안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어 적은 비에도 비탈면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에서는 이곳 군위군과 동구, 달성군에 경북에선 구미와 안동 등 8개 시군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토양이 머금은 빗물의 양이 80%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경북 예천과 봉화, 포항에는 함수량이 100%를 넘어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북 산사태 취약 지역은 모두 4,93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북 예천 등 북부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산사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이 판단되면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민 강제 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 조항도 있고 강제로라도 이분들을 대피를 시켜서 약간 인명 피해를 막자.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 함수량을 바탕으로 산사태 예보와 경보 체계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를 겪은 뒤 산사태 예방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을 두고 그래도 되느냐, 도의적 책임은 없느냐 등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 시장은 계속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면서 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 시장 수해 골프에 대해 공직자 자세가 아니라며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국회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반성은커녕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골대처럼 덤빈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어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수해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진상조사에서 당헌 위반 등이 나오면 후속 조치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비상근무를 지시한 적 없었다던 홍 시장은 비상 2단계에서 업무 총괄은 부단체장이라며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얼 하든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정서법에 기대 정치하지 말라며 당 상임고문 해촉 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비판적인 정치권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4개 공무원 노조 중 2개 노조도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은 힐링 골프를 쳤다며 골프를 한 시기도 논란, 이후 공개 발언은 논란을 넘어 충격이라면서 고집불통 행정이 아닌 소통 행정을 펼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공무원 노동조합도 대구시장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한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자초하는 홍 시장을 규탄하는 등 정치권과 공직사회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7명이나 나온 경북에서 산사태는 모두 13곳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큰 예천의 산사태 시작 지점에 드론을 띄워 살펴봤더니 집중호우에 나무가 몇 그루 쓰러지며 생긴 작은 절개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절개지 토사가 산비탈을 따라 2km를 내려오면서 토사량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한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드론을 띄워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따라 산 정상부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날카롭게 잘린 절개면을 따라 2km 가까이 오르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나옵니다. 몇 그루의 나무가 뽑혀 작은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발 500m 산 정상부에서 한 번 빗물에 쓸린 토사와 나무들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수백 킬로그램의 돌덩어리마저 산 아래 마을로 밀어냈습니다. 5명이 숨진 예천군 백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 시작 지점은 작은 계곡처럼 움푹 패인 정도였는데 2km를 흘러내려 토사들이 도착한 지점은 토사량이 마을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침엽수들이 산사태는 취약하고 특히 뿌리가 수평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 더 빨리. 산 정상부에서 굴러내려온 토성류가 사과나무 밭을 거대한 협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산사태의 위력을 조금이나마 꺾을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산 정상부에서 시작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으로 사방댐을 꼽습니다. 실제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사방댐의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로로 돌이라든가 토석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지금처럼 없던 지역에서는 토석이 많이 흘러내려서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방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5개 지역 중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산지를 볼 때 물길이 흐름이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주택과 민가가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산사태 취약 지역보다는 전혀 다른. 산림이 울창한 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산사태 위험 기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영주와 봉화도 산사태로 8명이 숨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비탈면에 개간한 밭이나 산속에 방치된 간벌목으로 인해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산사태로 집안에 있던 60대 아빠와 20대 딸이 매몰돼 숨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일부 주민들은 마을 뒷산 평탄화 작업을 거친 밭을 산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작업했던 게 한 500평 땅이 있는 게 그게 밀려가지고 남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마을 뒷산을 300m가량 오르면 수목이 적은 평탄지가 나오는데 바로 옆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이 평탄지의 토사가 마을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산 능선부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과거 산 경사면에 조성된 이 밭터를 쓸고 아래에 있는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밭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점에서 발사 안 됐겠나. 개다식 밭 비슷한데 그게 어비성 완충작을 좀 안 했겠나 싶습니다. 영주 삼가리와 같이 산사태로 주민 2명이 사망한 봉화군 춘향면 서동리. 도로가 유실되고 공들여 가꾼 사과밭은 잡목과 돌덩이로 엉망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솎아낸 간벌목 수십여 톤을 숲속에 방치한 게 폭우로 밀려 내려오면서 하천 물길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인재다. 당신네가 이거 봄에 1월 달부터 시작해가 온 여름 내 치워도 시간이 넉넉한데 이걸 못 치워서 이렇게 이거는 인재다 그랬어요. 하지만 숲가꾸기 간벌목이 아니라 야산에 일반적으로 버려진 잡목이 쓸려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영주 국유林관리소 측은 해명했습니다. 확인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 간벌한 묘목들은 현장에 이제 있는 부분을 확인은 했습니다. 날씨가 좀 좋아지면은 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졸지에 이웃과 가족, 재산을 잃은 주민들은 이번 피해의 진짜 원인을 알고 싶어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야 본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한 산사태와 지하시설 침수는 사전에 대피나 차단이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최근에 태풍 정보를 분석했더니 재난방송이나 예방 홍보 활동이 많을수록 인명, 재산 피해와 직결된 소방 활동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경남의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경남과 부산에 영향을 미친 태풍 9개 가운데 강도는 매우 강, 크기는 중형인 태풍 3개를 분석했습니다. 이들 태풍 때 출동한 구조 건수를 보면 마이삭은 2,113건, 하이선은 627건인데 비해 흰남노는 61건에 불과했습니다. 구조와 구급 등 소방 활동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 활동이 많으면 피해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들 태풍이 상륙하기 닷새 전까지 보도된 언론 기사는 마이삭 1,624건, 하이선 1,285건인데 비해 흰남노는 4,312건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119 신고와 소방 수요는 태풍의 강도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태풍 상륙 전 언론의 보도량 증가는 태풍 피해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적극적인 재난방송이나 예방 홍보가 시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수로나 배수구의 침수, 간판 추락 등에 대비하도록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태풍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빅데이터 담당 부서를 설치해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 데이터에 기반한 소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이번 장마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보고 경남도 및 시군 관련 부서와 언론사에 피해 예방 홍보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울산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이 같은 시의회 움직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수기형 공론조사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 의원들이 전원 발의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에는 폐지 이유로 이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시의회 움직임과 관련해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상정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폐지안 심의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중립적인 방식으로 수기형 공론조사를 실시해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이념 갈등 양상이 불거지는 가운데 반대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였던 민선 7기 때 울산시 의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이번 민선 8기 때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는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폐지가 추진되는 건 울산이 처음입니다. 결국 오는 19일 조례 폐지안을 처리하게 되는 울산시 의회 교육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반 안동에 있는 경북도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박광훈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경북에서 산사태와 침수로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실태를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를 마치고 예천군 효자면 수해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DGB 대구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 금융 지원을 합니다. 이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최대 2억 원 이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자금 대출에는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감면합니다. 또 수해 가계에는 2천만 원 한도 특별 대출을 실시하고 최대 6개월 동안 카드 대금 청구도 유예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지원과 수해 복구를 위해서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직원 자율로 모금한 성금 6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는 세정 지원과 응급 복구 인력 지원 등 빠른 복구를 최대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카투사 복무를 하며 무단 이탈과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2021년 카투사로 군복무를 시작한 이 남성은 2022년 모두 103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행정반을 이탈해 생활관에서 개인 공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외박증 10장을 위조해 출력한 뒤 한국군 근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판사는 카투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았던 장맛비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된 가운데 정체전선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내리던 빗줄기도 대부분 멈춘 상태로 모레까지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잠시 주춤했던 대구와 경북의 기온도 낮부터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의 기온은 32도, 안동 31도, 포항 27도로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 말 그대로 푹푹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30도 이상 오르며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32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무더운 날씨 속 때때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